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좀 맞아 놓는 게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스케줄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는데 성인에서도 꼭 필요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염이 된 후에 생기는 면역 반응은 평생 지속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주사로 맞는 백신들은 시간이 가면서 항체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도 많고 면역 저하자도 증가하니까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에도 예방 접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백신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게서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저항력이 떨어진다든지 면역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돼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이라든지 심한 외상을 받았다든지 여러 종양들, 암 환자들, 백혈병, 세포 면역장애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의 재활성화가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효과는 젊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가격적인 문제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맞으면 좋겠다. 과거의 대상포진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었습니다. 바이러스를 병이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독화시켜서 만드는 생백신 종류였는데 조스터박스라든지 스카이조스터 이런 일반적인 백신입니다. 그게 한 50%에서 60% 정도 예방률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전자 제조합 4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유전자로 제조합시킴으로 해서 만든 백신이 되겠는데요. 상품명은 싱그릭스인데 이것은 기존의 백신보다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 91% 이상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4백신은 50세 이상 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에 면역 저하자,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은 면역 저하자는 쓰기가 힘들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독화 생백신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로 인해서 백신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쓰질 못했는데 유전자 제조합 4백신 싱그릭스는 그런 환자들에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환자, 장기 이식 이런 환자도 접종이 가능하고 18세 이하 나이가 적은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면역 정강제하고 같이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몸살처럼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50만 원에서 보통 한 6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가에 2번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환자도 맞을 수 있고 90% 이상 좋은 효과가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백신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어 폐렴 자체가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노령층에서. 그래서 그 폐렴구균을 막기 위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폐렴구균의 항원은 보통 90가지인데 거기서 가장 흔한 것을 뽑아가지고 23가, 13가 두 가지의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당 백신, 단백혈압 백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당 백신으로 나와 있는 프로디악스 23가는 국가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하지 않고 단백혈압 백신의 하나인 심플로릭스라든지 가장 흔한 게 프리베나인데요. 그런 백신을 사적으로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보통 대상포진 백신하고 동시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하는 23가 다당 백신을 맞은 분은 단백혈압 백신으로 다시 맞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분은 한 번 더 사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뇌염 백신입니다. 빨간 진모기에서 생기는 그 뇌염이 치명률이 한 30% 되니까 상당히 높죠. 과거에 한 1971년도에 아동용으로 처음 접종을 하기 시작했죠. 현재 한 52세 정도 됩니다. 52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 국가 뇌염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뇌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2세 이상 되는 분들, 위험성에 노출된 지역이 있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실험실에서 뇌염 바이러스를 이렇게 조작하는 분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뇌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DPT 백신이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나라에서 맞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 1958년도, 현재 65세, 그때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면역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백일의 같은 거는 기침도 격렬하고 호흡 곤란들도 오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백일을 앓게 되면 손자들한테도 옮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손자들 육아하시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맞지 못한 분들, 신생아하고 영아 애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접종한 적이 없는 가임 여성은 임신 전에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산후조리업자, 간호조무사 의료인들은 DPT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DPT 백신도 종류가 많은데요. Tdep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회가 다 함께 있는 백신이 되겠고요. TD라는 거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있는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권장하는 것은 Tdep이라는 거, 상품명은 부스트릭스, 아다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일단 1회 접종을 하고 이후에 10년마다 부스트로 TD를 맞아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간염 백신입니다. 간염은 A형, B형, C형, D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간염이 있는데 보통 ABC 정도 간염이 중요한 형태로 되어 있고 A형 간염 백신이 있는데 2015년부터 국가 예방 접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출생자부터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2회를 접종하는데 보통 저희들 나이처럼 이게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흙에서 막 뒹굴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비위생적이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항체 형성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생한 분도 있겠지만 심플하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 중요한 것은 1980년도부터 해가 90년대 나이가 한 30, 40대쯤 되겠네요. 30대 전후로 해가지고는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백신에 맞지를 못하는 연령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A형 간염에 대해서 항체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해보고 없으면 A형 간염에 대한 주사를 맞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A형 간염의 고위험군을 말씀을 드리면 A형 간염이 흔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나 그런 곳에서 있는 장기 여행자들 맞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위생불량한 집단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폐루병, 남성 동성애자 이런 분들은 A형 간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이 왜 중요한가 하면 B형 간염을 앓게 되거나 보균자는 간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좀 맞아놓는 게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이죠. A형 간염은 보통 항체가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데 B형 간염은 항체가 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염 백신 맞는 경우는 항체 검사를 일단 해서 항체가 없는 경우는 3회 걸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번 접종을 했는데 안 생겨서 또 3번을 했습니다. 또 안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히 하고 지내면 됩니다. 생기기까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풍토성 높은 지역 이런 데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걸리는 그런 사람은 잘 안 걸리다. 항체도 안 생기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노출돼도 쉽게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고 뭐 막 이러면 안 되지만 조심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PV. 이것은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사마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특히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남자들한테도 암의 원인도 되고 부부간에 서로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꼭 챙겨서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험이 있는 사람도 발견이 주로 되지만 성경험이 없는 분들도 발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제분들이나 손자들이나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HPV
HPV 감염은 성생활이 활발해지면 막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에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명은 서바릭스2, 가다실4, 가다실9 이런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맞는 게 좋겠고, 맞는 연령은 남자는 9 내지 15세, 여자는 9 내지 26세가 접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그때가 가장 항체 생성률이 높다. 제일 좋은데 모르고 있을 때는 늦게라도 사실 중반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HPV 백신이 모든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검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가다실 9이 나왔거든요. 사실 4보다는 9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죠. 항체 형성도 잘 되고 넓은 범위로. 그래서 4를 맞았더라도 9을 다시 맞으니까 항체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었더라,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다실 4를 맞았던 분들도 가다실 9을 부스터를 또 맞아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인에서 기억해야 될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가격의 백신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질환을 겪고 나서 우리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강상의 문제들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챙겨서 맞고 주위에 있는 분들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